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통계와 자료분석 수강생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저번 시간에 이제 확률 변수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산확률 분포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뭐 이항분포가 아니라 바이브레이트 디스트리뷰션 두 변수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오늘은 discrete probability distribution과 continuous probability distribution, 이산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분포 여기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하면 아마 연속 확률 분포 어느 정도 나갈 수 있을 건데 오늘은 다섯 번째 주 첫 번째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주 첫 번째 시간으로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4월 넷째 주 또는 다다음 주 4월 다섯째 주는 오프라인 수업이 안 되면 실시간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오늘 단체 톡방에 의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업 시간에는 단톡으로 실시간 수업 관련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수업 관련 질문할 때 오프라인 수업에 대한 의견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아마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은 약간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고등학교 때 배웠으면 좀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렵다고 생각해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확률 변수의 개념이 그렇게 쉬운 개념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깊게 들어가면. 어찌됐건 지난 시간에는 우리 확률 변수, 확률 분포, 그리고 기대값, expected value, variance, 분산 이 둘 다 확률 변수의 관점에서 배웠죠. 그리고 laws of expected value and variance, vibrate distribution 그러니까 변수가 두 개일 때 디스트리뷰션에서 배웠고 제가 이제 현재 고등학교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제가 파악을 못하는데 이 바이브레이트 디스트리뷰션은 안 나오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분야는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했을 것 같고 하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코베리언스, coefficient of correlation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에 숙제를 좀 일찍 제출하신 분들은 요 coefficient of correlation 요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다른 수업에서도 응용한다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있던데 맞습니다. 요 부분은 아주 많이 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익혀두시고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 적용을 일단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익혀두시고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주위에 다른 분야에 응용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통계는 통계학 자체가 근데 학문이고 실제 이 통계가 많이 중요한 이유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을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반드시 적용시키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지식이 쓸모없는 지식들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 주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생각하고 적용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경영 통계와 자료 분석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을 갖다가 현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주변 상황에서 적용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이항분포, 바이노멀 디스트리뷰션, 포화송 분포, 포화송 디스트리뷰션 이거 공부하겠습니다. 이항분포는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때 배우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배웠든 안 배웠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죠. 항상 새롭게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뭐 안 배웠던 사람은 당연히 새로울 거고, 배웠던 사람들은 새롭게 리뷰하고 또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시간으로 이항분포를 공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항분포의 정의와 그리고 공식과 어떻게 현실에서 적용하는지, 또 확률적으로 사고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교수님이 언급 드릴 거고, 포화성 분포는 처음 들어봤죠. 근데 이게 아주 현실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항분포, 포화성분포 이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항분포,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요거는 과거가 아니고 여러분들 저기 고등학교 때 그렇죠, 배웠던 분포죠.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이항분포라고 합니다. 이항분포는 이항 실험, 바이노미얼 익스페리먼트의 결과로부터 도출되는 확률 분포입니다. 여기서 이항 실험, 바이노미얼 익스페리먼트는 랜덤 익스페리먼트의 하나의 일종이죠, 일종. 이항 실험은 그래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정된 수의 시행 1. 이항 실험의 특성입니다. 고정된 수의 시행, 시행의 수는 n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2번은 각 시행은 두 가지 가능한 결과가 존재하는데 이 중에서 한 결과를 성공으로 나타내고 다른 결과를 실패로 나타낸다. 무조건 성공, 실패 이런 게 아니고 한 이벤트를 성공으로 나타낸다는 거고 다른 결과를 실패로 나타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뭐 진짜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각 시행에서 성공 확률을 P로 나타내고 실패할 확률을 1-P로 나타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probability 성공 P 이렇게 나타내는 건 요걸 갖다가 성공할 확률 1-P 요 부분이 실패할 확률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행들은 독립이다. 각각의 시행들은 독립이다. 한 시행의 결과가 다른 시행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잘 이해가 안 가시죠? 뭐 이게 이제 이항 실험이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시고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쭉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예를 보면서 좀 더 명확하게 파악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시죠. 이항 확률 변수,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 이항 분포에서 이항 실험을 한다고 그랬죠. 그 이항 실험에서 나타나는 확률 변수가 이항 확률 분포입니다. 그래서 이항 확률 변수는 일반적으로 이항 실험을 n번 시행해서 성공 횟수 x는 성공 횟수로 정의되는 것. 이게 이제 이항 확률 변수의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추상적인 의미인데 실제로는 이제 실제 어떤 이항 실험에서 실제 어떤 걸 나타내겠죠. 그래서 그 예를 갖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균형 잡힌 동전 한 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동전이어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10개를 던지면 앞면이나 뒷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 그러니까 앞면이 나온 걸 성공으로 봤을 때 앞면이 나온 횟수, 이걸 갖다가 이항 확률 변수로 둘 수 있고 동전을 10번 던지는 것, 이걸 갖다가 이항 실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예죠. 그러니까 이전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이 봤던 것은 추상적인 애고 지금 보는 것은 구체적인 애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것, 추상적인 거 나누는 이유가 뭐죠? 추상화를 시켜서 또 다른 데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걸 여러분들이 보고 이 구체적인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생각으로부터 추상화를 시키고 이 추상화된 걸 가지고 또 다른 데 적용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일반화 과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과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고 학문에서 주로 하는 특징이죠. 그렇죠? 구체적인 것을 일반화시키고 이 일반화된 걸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 적용을 시키는 이런 능력을 또 여러분들이 키워내야 됩니다. 그럼 요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항 실험인지 아닌지 얘를 보는 겁니다. 고정된 시행의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n이 10번 고정된 시행의 수가 있죠. 두 번째로 각 시행은 두 가지 가능한 결과를 갖는다. 앞면은 성공, 뒷면은 실패. 그리고 각 시행에서 성공 확률이 0.5, 실패 확률도 0.5. 그리고 시행은 독립이다. 어느 시행의 던지기 결과가 다른 시행의 던질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2, 3, 4회에서 이거는 이항 실험이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따라서 균형 잡힌 동전 한 개를 10번 던지기는 이항 실험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여기서 이항 확률 변수 x는 뭐죠? 이항 실험 n, n이 몇 번이죠? 10번. 이항 실험 10번 시행해서 성공의 횟수가 된다. 그래서 x는 0, 1, 2부터 10까지 값을 취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게, 이해를 하면 이항 확률 분포 관련된 문제는 다 풀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항 확률 변수는 이항 실험 n번의 시행에서 성공 횟수로 정의가 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항 확률 변수는 0에서부터 n번 값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이상 확률 변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항 분포,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probability x는 n 팩토리얼 나누기 x 팩토리얼 마이너스 n 마이너스 x 팩토리얼, 요게 n combination x 이렇게 되면 n combination x. 그렇죠? 그래서 이 n이 요 위쪽에 n 팩토리얼 가고 요 x가 밑에 x 팩토리얼 가고 다시 n 마이너스 x 팩토리얼입니다. 여러분 0 팩토리얼은 뭐죠? 1 팩토리얼은 1 2 팩토리얼은 어떻게 되죠? 2 곱하기 1 3 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됩니다. 다 아시죠? n combination x p to the x, p는 뭐라고 그랬죠? 성공 확률 p to the x 1 minus p n to the n minus x, p의 x성 1 minus p의 n minus x성, 이렇게 이항 분포가 정의가 됩니다. 정의. 요거는 유도해낼 수 있는데 여러분 수업 시간에 유도하는 거는 그 정도까지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x의 범위는 0에서 n까지. 그래서 요 공식을 갖다가 꼭 외우고 있으십시오. 외우고. 요건 이제 시험에 내기 딱 좋으니까. 그래서 모든 이항 실험에 있어서 확률 변수 s가 성공의 횟수로 정해지면 그 성공의 횟수에 대한 확률은 n combination x 곱하기 p to the x 1 minus p to the n minus x 이렇게 정의가 되고, x는 0에서 n까지 간다. 이게 이항 확률 분포입니다. 그래서 어떤 실험이든지 이항 분포로 갈 수 있는 것은 다 요 공식에 의해서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오고 있는 거죠. 스테스더드와 통계학 퀴즈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스테스더드는 통계학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이고, 스테스더드의 시험 전략은 다음 퀴즈 시험에서 운에 맡기는 것입니다. 퀴즈의 시험은 10개의 선단형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질문은 5개의 가능한 답을 가지고 있고, 이 중에서 1개만이 정확한 답입니다. 사지선다가 아니고 오지선다라는 거죠. 문제는 10개로 되어 있고, 스테스더드는 각 질문의 답을 추측하여 선택할 예정이다. 그러면 요게 이항 확률 분포를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죠. 일단 펫이 정확하게 답을 맞추는 수, 펫이 답을 맞추는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요 x가 이항 확률 변수 있는지 한번 보겠죠. 봐야 되겠죠. 일단 x가 10이다. 맞죠? n이 10이죠. 성공 확률, 답을 맞출 확률 5분의 1, 0.2. 각각의 시행은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래서 이게 이항 확률 변수입니다. 그래서 x는 이항 확률 변수이고 n 시행이 10번이고
probability success가 5분의 1, 0.2인 이항 확률 변수고 x는 한 개도 못 맞출 수도 있고 다 맞출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확률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확률 값. 그래서 x는 10이고 probability success, probability 성공 확률 5분의 1이고 이항 확률 변수이다.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질문 A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펫이 하나의 질문도 정확하게 답을 얻지 못할 확률은 x는 0입니다. 0. 그래서 probability x가 0인 걸 구한 겁니다. 어떻게 구하면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거 구할 수가 있죠? 이항 확률의 어떤 그 정의를 갖다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 넣으면 공식에 넣으면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probability x가 0일 확률은 10 콤비네이션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 10 팩토리얼 나누기 0 팩토리얼 10 마이너스 0 팩토리얼 0.2 곱하기의 0성 1 마이너스 0.2의 10의 마이너스 0성 그래서 계산하면 0.1074가 됩니다. 요거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펫이 하나의 질문도 정확하게 답하지 못할 확률은 약 10.74%이다. 10.74%. 100번 중에 한 10번, 11번 정도. 그렇죠? 하나의 질문에도 정확하게 답하지 못할 확률입니다. 똑같은 조건 하에서 펫이 두 개의 질문에만 정확하게 답할 확률은 그러면 x가 2, probability x는 2를 구하면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개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다 오지선당형 10개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도 못 맞출 확률은 약 10%가 나왔습니다. 10%, 약 10%가 나왔습니다. 낮죠? 하나도 못 맞출 확률 상당히 낮습니다. 10%니까. 두 개를 맞출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더 높을까요? 낮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똑같은 공식에 넣고 여러분 한번 계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지를 한번 누르고 계산을 해보고 답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해보면 30.2%가 나옵니다. 3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펫이 두 개의 질문에만 정확하게 답할 확률은 그럼 여러분들이 두 개, 하나, 0, 두 개 이하 맞출 확률은 훨씬 더 높겠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눈을 감고 1, 2, 3, 4, 5 중에서 하나만 골라도 빵점 맞을 확률은 상당히 낮다는 걸 갖다가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누적 확률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누적 확률, cumulative probability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x의 개별값이 실현될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이항 확률 분포를 사용합니다. x가 0일 확률, x가 2일 확률 구했죠. 근데 아까 좀 전에 슬라이드에서 교수님이 x가 2보다 작은 확률, 작거나 같은 확률 구해보라고 했죠. 그게 누적 확률입니다. 누적 확률. cumulative probability라고 하는데 펫이 퀴즈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를 냈을 때 퀴즈 시험 점수가 50% 미만, 즉 10문제 중에서 4개 이하의 답을 맞히는 경우이면 퀴즈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 이런 기준이 있으면 펫이 퀴즈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확률을 구할 수가 있겠죠. 즉 퀴즈 시험 점수가 50% 미만인 확률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걸 갖다 누적 확률로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펫이 퀴즈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확률을 구하라. 그럼 probability x가 x보다 작다라는 누적 확률을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조건이 뭐죠? 퀴즈 시험 점수가 50% 미만, 즉 10개의 질문 중에서 4개 이하의 답을 맞히면 퀴즈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뭘 구하면 되죠? probability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누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즉 probability x가 x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표시되는 것, probability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시되는 것 다 누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누적 확률. 그래서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 누적 확률을 구하는 건데, 계산을 하면 x가 0일 확률 플러스 1일 확률, 2일 확률, 3일 확률, 4일 확률 이거 다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이항 확률 분포 넣어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이거 다 합하면 되는 거죠. 합하면 0.9672.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펫이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랜덤하게 답을 갖다가 선택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만약 기준이 50% 미만이면 시험에 떨어진다 이렇게 했을 때 50% 미만을 받을 확률, 시험에 떨어지는 확률은 96.72 거의 확실하게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펫이 운 전략으로 시험을 치르는 경우 퀴즈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확률은 97%이다. 이렇게 확률적으로 사고를 하는 것. 이게 통계학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확률적으로 사고하는 것. 제가 그 유명한 책들, 성공에 관한 유명한 책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 이제 유명한 사람이 제프 베조스 어디죠? 아마존 또는 구글 또는 여러분 그 전기차 테슬라 사장 아시죠? 테슬라 사장 그렇죠? 이런 애들이 다 추구하고 있는 전략들이 통계적인 사고, 확률적 사고입니다. 그리고 또 양자역학 이런 걸 봐도 확률적 사고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100% 떨어진다.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얘는 100% 떨어져. 저는 100% 붙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확률 한 97% 정도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확률적 사고를 사용해서 현상을 바라보는 이런 습관을 많이 키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표는 이항 확률 테이블, 바이노미얼 테이블, 이항 확률 표라고 그러는데 이 이항 확률 표 여러분 교과서 어펜딕스 부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항 확률을 계속 손으로 계산하려고 그러면 계속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거 직접 계산을 해가지고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과거에는 컴퓨터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계속 계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거 표를 만들어 놓고 그때그때 빨리 답을 찾았습니다. 그게 이제 이항 확률 분포였죠. 근데 지금은 이제 컴퓨터가 발달해서 우리가 빨리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과거에 이제 사람들이 사용했던 이항 확률 표를 보고 확률을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죠. 이항 확률 표의 확률은 누적 확률, 즉 probability x가 k보다 작다. k는 이제 성공 횟수를 나타냅니다. 이항 확률표의 열은 probability of success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 파란색 부분 파란색 부분은 성공 횟수, 성공 횟수를 나타내고 요거는 이제 성공 확률. 우리는 지금 0.2가 성공 확률이니까 요걸 보고 4번보다 떨어지면 안 되니까 4번 이하인 확률은 0.9672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게 이꼬르 K도 구할 수가 있죠. 이게 K가 4일 확률은 어떻게 구하죠? 0.9672에서 요 0.8791을 빼면 뭐죠? 4일 확률을 구하죠. probability X가 4일 확률은 어떻게 구해줬죠? 이 확률은 probability X가 4일 확률에서 빼기 probability X가 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이걸 빼주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다 하실 수가 있겠죠? 반드시 해야 됩니다. 본 슬라이드는 이제 펫이
정확한 답을 하나도 맞추지 못할 확률을 갖다 구하는 겁니다. K가 0이고 저기 석세스 확률이 0.2인 그 교차하는 부분, 그래서 0.1074가 답이 됩니다. 다 하실 수 있겠죠?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다음은 X가 2인 확률을 갖다 계산하는 식입니다. 뭐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항 확률표를 사용해 가지고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갖다가 구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교수님, 이거는 제일 처음에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항 확률표는 누적 확률 프로바빌티 X가 K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제공한다. 따라서 X가 K일 때 확률은 K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K-1보다 작거나 같다를 빼주면 된다. 이거고 K보다 크거나 같은 값은 1 프로바빌티 X가 K-1보다 작거나 같다를 빼주면 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그리고 엑셀에서도 바이노멀 디스트리뷰션 펑션 값을 사용해서 이항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과 오프라인 수업 같이 하면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교수님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항 분포의 평균과 분산입니다. 이항 분포는 이산 확률 분포였죠. 그래서 평균을 구하면 어떻게 해야 됐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균은 expectation x입니다. expectation x. 그래서 mu하고 expectation x 값고 어떻게 구했죠? 이거 x는 모든 x에 대해서 x 곱하기 px가 뭐죠? 평균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x가 모든 x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죠? 0부터 n까지. 이렇게 계산하면 실제 계산하면 됩니다. np가 답이 나오고 variance x도 여러분 저기 공식 보고 계산하시면 np1-p가 나오고 요거 시그마는 뭐라고 그러죠? 표준 편차 스퀘어루트 np1-p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다 고등학교 때 배웠죠. 고등학교 때. 그래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한 번 더 복습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안 배웠다 그러면 고등학교 때 배운 문제 다 풀 수 있겠죠. 지금까지 배운 거. 자,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 다음으로 포화송 분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포화송 디스트리뷰션 보겠습니다. 프랑스 학자인 사이먼 포화손의 이름이 붙여진 포화송 분포는,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은 일정한 시간 또는 일정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공 획수에 대한 이산확률 분포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바이노미알까지 배웠는데 아마 포화손은 안 배웠을 겁니다. 뭐 지금 고등학교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교수님 잘 모르겠지만 지금 교수님 배울 때는 포화송 분포는 확실하게 고등학교 과정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화송 분포 같이 이제 공부할 건데, 포화송 분포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뭐 코로나 발생 확률 이런 거 다 포화송으로 계산이 되겠죠. 보시면 1시간 동안 서비스 창구에 도착하는 자동차의 수, 한 필지의 옷감에 있는 홈집의 수, 한 특정한 고속도로 구간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사고의 수. 그래서 일정한 시간 또는 일정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공 횟수에 대한 이산 확률 분포이다. 이게 뭐라고요? 포화송 분포입니다. 꼭 의미를 갖다가 알아두시고, 요걸 갖다가 제대로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사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공부는 많이 안 했고 약간 하다만 느낌 이런 거 있죠. 예, 하지만 이항 분포 여러분 한번 쭉 보시고, 그리고 포화송 분포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포화송 분포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연속 확률 분포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포화송 분포, 이항 분포,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아주 중요한 노멀 디스트리뷰션, 정규 분포 공부할 테니까 여러분 미리 예습 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끝으로 어나운스먼트 한 번 더 언급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4월 넷째 주 또는 다다음 주는 오프라인 수업이 안 되면 실시간 수업을 한번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지 안 할지는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여러분들이 단체 톡방에 의견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원래는 실시간으로 카톡 단체 톡을 했는데 혹시 뭐 오늘 수업 지금 이 시간에 수업을 안 듣는 학생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분들은 어, 단체 단체 톡방에 의견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